지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대하고 모든 걸 파괴하는 그런 힘 맞죠? 근데요, 이게 또 인류가 끊임없이 맞서 싸우고 심지어 길들이려고까지 노력해온 그런 대상이기도 해요. 과연 우리는 이 불안정한 행성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배워왔을까요? 자,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단 몇 초 만에. 와, 이 한 문장이 대지진이 가져오는 그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롭던 도시가 정말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진의 진짜 공포는 땅이 흔들리고 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연쇄재앙이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단 4일 만에 그 작은 불씨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버린 거예요. 지진이 만들어낸 상처에 화재가 그야말로 소금을 뿌린 격이었죠. 자, 그럼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장은 샌프란시스코의 대화재입니다. 190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3. 이 숫자를 보세요. 이게 바로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던 지진의 리터 규모입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무려 6m나 이동하면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요. 와,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이 숫자 하나에 그날의 파괴력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비극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제부터는 지진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단층선으로 이루어진 우리 행성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지진의 근원은 바로 판에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 하나의 통짜가 아니라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암석 조각들이 맨틀 위를 아주 천천히 떠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하면서 바로 거기서 모든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판들이 만나는 경계선, 여기가 바로 지구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충돌지대인 셈이죠. 어떤 곳에서는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막 파고들면서 화산을 뿜어내고 지진을 일으키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붉은 바다, 홍해처럼 새로운 바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힘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 바로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이 모든 활동이 바로 우리 지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판의 움직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최대치가 바로 9.5입니다. 1960년에 칠레 발디비아에서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지진의 규모죠. 이 숫자를 보면 판구조론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류는 과연 이 지구의 미세한 떨림을 어떻게 해독하려고 노력해왔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의 아주 기발한 도구에서부터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이건 마치 우리 행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한편의 탐정소설 같기도 해요.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시작은 서기 132년이에요. 중국의 수학자 장영이 세계 최초의 지진계를 발명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06년에는 보시 오모리 지진계라는 기계가 저 멀리서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기록해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GPS와 인공위성 네트워크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밀도로 지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와, 거의 2000년에 걸친 진화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예측은 여전히 지진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 그러니까 성배처럼 남아있는 거죠. 예측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바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면 대비하면 되죠.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독창적인 공학기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게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더 나은 구조물을 만드는 것, 즉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도전 과제로 초점을 옮기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비교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은 수백 년 동안 지진을 견뎌온 일본의 전통탑이고 다른 한쪽은 현대 내진 설계 기술의 결정체인 도쿄의 롭봉기 힐스타워예요. 옛날 탑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심 기둥, 심주를 이용해서 유연하게 흔들리게 만들었고요. 현대타워는요, 거대한 중앙 골조는 튼튼하게 만들고 외부는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설계했죠. 와,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흔들림 속에서 안정성을 찾는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정말 멋진 대비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결국에 가장 좋은 방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자, 상상해보세요. 땅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첫째, 튼튼한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겁니다. 둘째, 창문이나 발코니처럼 뭔가 떨어질 만한 곳에서는 무조건 멀어져야 하고요. 셋째, 만약 밖에 있다면요, 건물이나 나무가 없는 팍 트인 공간으로 가세요. 넷째, 운전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몇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멈춘 후를 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비상배낭이라고 하죠. 이걸 미리 챙겨두셔야 해요. 기본적으로 마실 물이랑 상하지 않는 음식, 그리고 어둠을 밝혀줄 손전등하고 여분 배터리, 또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구급상자도 필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집 가스랑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안전한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지진은 더 이상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과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